(2023년 7월 12일) 9시 4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워 21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테입니다. 네,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워를 하도 오랜만에 찍어서 저희도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오랜만에 파워를 하죠. 처음인가요, 여기서? 여기 와서는 처음이죠. 항상 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했었죠. 아무튼 여기서 파워를 찍게 되는데 파워를 하고 싶은 날에 딱 팀이 이겼습니다. 이게 아다리가 잘 맞죠? 예,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7월 12일 날 펼쳐진 울산 문수에서 울산과 인천의 경기였고요. 인천이 1대2로 승리를 하는 기적적인 경기가 나왔던 경기입니다. 네, 이게 올 시즌 울산이 홈 첫 패배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3패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쵸. 네. 이게 되나? 이게 됐네요. 이 10위 아니죠. 9위 팀이 잡은 거니까 9위 팀이 1위 팀의 독주를 막은. 그리고 이제 이게 됐습니다. 이로빈이 마지막 경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두 번째 로빈 마지막 경기였죠. 네. 우리 이로빈 일정을 한번 공홈 들어서 한번 다시 보려고 하는데, 저희 이로빈 첫 번째 경기가 제주 만났을 때부터였죠. 네. 패, 승, 패, 승, 승. 패배는 2개밖에 없는데 3승이네요. 3승, 2무, 나머지 다 무승부입니다. 무승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허정무컵 1등이잖아요, 지금. 네. 그거 완전 옛날에 있던 밈이긴 한데, 네. 그 옛날에 또 오랜만에 네. 이제 허정무 대표이사가 어쨌든 사임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근황이 밝혀졌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돌려줘야죠. 그 사람이 리그에서 활개시던 시절에 그 사람이 잡은 팀 무승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이제 네. 허정무컵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죠. 참고로 허정무컵 2위는 대전입니다. 역시 그가 거쳐나간 곳에서는 무승부의 향기가 짙게 남아있다. 아니다, 오늘 허정무컵 1등 공동 1등 됐겠다. 인천이랑. 예. 이게 그 허정무컵 계산 공식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무승부 다 똑같은 무승부가 아니라 0대0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걸로 가면은 좀 복잡해지는데, 저도 0대0 가산점이 있었군요. 저도 계산이 잘 기억은 안 나요. 옛날에 그렇게 엄밀하게 따져서 했었어. 왜냐면 이게 재미가 없는 팀을 제일 높게 쳐주거든. 그러면 올해는 인천, 제주, 강원 정도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허정무가 2010년, 11년에 있었잖아요, 인천에. 네. 그때 순위표에서 인천이 무승부 개수를 한번 보세요. 진짜 존나 무승부 많아요. 진짜로. 네, 아무튼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팀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졌으면 허정무컵 드립 쳤겠습니까? 그냥 씨발. 우선 졌다. 파워를 안 했을 겁니다. 지면은 집 가자. 집에 가자. 예. 여기 맥주 없냐? 맥주 한 캔 맥주 마시고 있으면 들어가야지. 맥주 막 이런. 이겼을 때는 건강 관리해야죠.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라인업 자체도 사실은 뭐 포메이션은 그대로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주로 보고 왔던 베스트 11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변화를 가져갔던 부분이, 오랜만에 김동민 선수가 커맨더로 복귀를 했고요. 오른쪽 윙백에 정동현 선수가 들어왔고, 가운데 김도혁, 문지환 두 명의 미드필더가 라인을 잡았고, 최전방에는 김보섭, 천성훈, 김민석 3명의 대원고 선수들이 위치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사실 윙어 같은 경우에는 제르소, 에르난데스 선발인 경우도 있고, 김보석, 김민수 선발인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예상 가능한 범주의 로테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의외성이 있던 거는 김준엽 대신에 정동윤 카드를 쓴 것과, 이제 뭐 수비진에서 사실 권한진을 뺀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에. 권한진이 거의 모든 경기에 다 나서고 양쪽 센터백을 바꿨는데, 권한진까지 바꾸고 김동민을 투입해서 이제 새로운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주중 경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력 안배에 대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팀 자신이 전략까지 수립을 하면서 이런 라인업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특히 3-4-3 같은 경우에는 윙백 포지션에서의 체력 안배가 매우 중요한데, 이날 경기에서 김준엽 선수는 후반 70분대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체력을 많이 세이브했고, 그 교체 과정에서 민경현 선수가 들어가 주면서 민경현도 어느 정도 휴식을 보장을 받고, 김준엽도 휴식을 보장을 받았고, 정동윤이 좀 많이 메워주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상대방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그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보야니치, 아타루 두 명의 외국인 미드필더를 기용을 하면서 많이 기용하던 주로 기용하던 선수들보다는 이제 박용우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 보야니치, 아타루 같은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변화를 가져갔고 또 특히 이날은 지난 라운드에서 아예 휴식을 취한 마틴 아담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게 울산 라인업을 보고 처음에 와 이게 로테이션이야? 로테이션 이런 돌려서 생각을 저랬죠. 했죠. 네. 네. 뭐 결론적으로는 로테이션이 공백이 울산이 있긴 있더라고요. 확실히 주전과의 차이는 좀 있었고 그리고 울산도 지난 경기 포항전을 이기긴 했어도 경기력이 그때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그대로 보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울산이 다음 경기가 수원 삼성 원정 경기일 거예요. 수원 수도권을 올라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울산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서 라인업을 돌리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이 로테이션 수원전에 돌려도 될걸 수원이 누가 나고 여기까지 네. 이런 이거 심하게 말하면 쿨지님이 슬퍼해요. 자 그럼 전반전부터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인천이 갖고 온 컨셉의 성공이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 인천이 궁극 지향점 뭐냐 0대0이었고요. 인천은 인천식 늪축구를 펼쳤죠. 우리가 제대로 플레이를 전개하기에는 울산이 체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상대를 끌어들여서 진흙탕으로 보내고 상대가 제대로 슈팅을 못 쏘게 만들면서 그 사이에서 야금야금 저희 경기력을 끌어올려가는 과정이었는데 실제로 첫 슈팅이 15분인가 그거 넘긴 다음에 나왔어요. 슈팅이 상당히 18분 마틴 아담 18분. 골대 맞춘 슈팅. 네, 굉장히 뒤에 놨었고 인천이 수비적으로 초반에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공을 많이는 못 잡아도 너네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 마인드로서 싸워줬습니다. 일단 이번 전반전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는 단연 두 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현수 선수. 확실히 저희가 개싸움에 능한 수비수다라고 표현을 항상 했었는데 역시나 이날 경기에서도 개싸움, 이 우당탕탕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는 김현수 선수의 몫이 컸습니다. 사실 전반전에는 저희가 빌드업을 할 상황 자체가 별로 없었죠. 왜냐면 전반전은 저희가 어떻게든 버티고 웅크리고 있다가 미드필더가 알아서 전개를 도맡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김현수 선수의 리스크들은 좀 가려지고 장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 폼이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빌드업 분야에서도 앞에 나가 찔러준 패스 같은 거를 보면은 오늘 좀 긁힌 날인데 싶은 장면들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김현수 쪽을 쉽게 돌파할 수가 없었죠. 또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수비를 한 명 더 뽑아야 된다면 확실히 델브리지가 오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마틴 아담을 상대로 계속해서 몸싸움을 붙어주면서 이겨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난잡한 세트피트 상황에서도 확실히 좀 장신의 역할을 다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인천 수비 라인업을 봤을 때 델브리지에게 제공권이 상당한 부분을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제일 키가 크죠. 그리고 김동민 같은 경우에는 점프력은 높아도 절대적인 키가 한계가 있는 편이고 김현수 선수도 센터백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엄청 장신은 아니에요. 그냥 무난한 키. 하다 보니까 이제 델브리지가 그걸 활약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잘 버텨줬고 그리고 요새 델브리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오늘은 뭐 후반에 위태로운 패스가 하나 있긴 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집중을 잘 해줬습니다. 또 그리고 이날에서는 또 뽑아야 되는 선수는 아무래도 두 명의 중미 자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어찌 보면 조성환 감독 입장에서는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들어간 라인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김도혁과 문지환 선수 두 명이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날 중미를 구성을 했는데 로테이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고 또 김도혁이나 문지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숨겨진 장점인 킥을 완벽하게 전반 후반 모두 선보여줬습니다. 사실 시즌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시즌 시작 당시 투미들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선수들 신진우와 이명주가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문지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뭐 3미들로도 넘어왔다가 뭐 최근에는 투미들 조합을 많이 바꿨어요. 신진우의 부상도 있었고 이런 성적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뭐 김도혁 이명주 라인도 있었죠. 최근에 뭐 이명주 문지환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은포쿠랑 같이 나온 경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김도혁 문지환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조합. 왜냐면 문지환은 원래 수미로 좀 유명했던 선수고 김도혁은 정통 수미랑 거리가 있지만은 활동량과 수비 감각으로 보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이 둘을 이용을 해서 전반전에 울산이 공세를 좀 막아내고 후반전을 도모한다. 플러스 이제 이 선수들도 공격에 있어서 기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역습을 가보자라는 의도로 낸 라인업이죠. 그리고 이 두 선수의 킥의 최대 수혜자는 양쪽 윙어들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김보석과 김민석 선수 오늘 전반 그리고 후반 초반까지 확실히 본인들이 볼을 잡았을 때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끝내주고 왔어요.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상대가 국가대표급 수비수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는 했어요. 왜냐면 상대가 뭐 빙다리 아빠지도 아니고 쉽게 제껴지지는 않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김민석 쉽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어주고 어떻게든 달라붙어서 상대를 당황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전 높게 샀고 사실 그런 플레이가 차이를 만들어내요. 조금이라도. 그리고 이제 김보섭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를 잘 잡아 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를 했고 이거에 이제 이목이 쏠리면서 인천은 전반전에 김보섭과 김민석의 측면 움직임을 많이 활용한 공격으로 조금이나마 나왔던 찬스를 살려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울산도 나쁘지 않은 공격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마틴 아담을 필두로 한 헤딩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아타루나 이 보야니치 같은 선수들의 킬패스를 통해서 슈팅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이날 베스트라고 뽑아야겠죠? 김동원 선수가 이 모든 것들을 전반전에 모두 막아줬습니다. 일단 그 아담이 첫 번째 슈팅 그 슈팅을 쳐내면서 골대에 맞고 이제 실점을 막아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연속 선방 장면 있어요. 그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건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집중을 잃지 않고 다 막아냈고 이제 때마침 김현수랑 김동민도 몸을 던지면서 같이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상당히 좋은 장면들이 있었지만은 예를 들면 그 프리킥에서 보야니치가 로빙으로 줬던가요? 네. 예. 아타루가 침투를 했는데 민경현이 공도 안 건드리고 스크린으로 막아서 이제 골킥으로 바꿔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인천이 수비적 물이 오르니까 다음 단계는 공격이죠. 이제 천성훈을 향한 롱볼들이 좀씩 나오기 시작했고 천성훈이 오늘 내주는 리턴 패스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약간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앞에서 버텨주는 역할로는 충분히 잘 해줬고 천성훈 덕분에 나온 찬스들도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충분히 인상적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0대 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되면서 울산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하지만 인천은 확실히 목표한 바를 성공했다. 일단 전반 클린시트 확실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울산 입장에서는 이거 반드시 골을 넣고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빅찬스가 두세 개 있었고 그걸 마무리를 못 지었으니까. 반대로 이제 인천 쪽에서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인천 쪽의 슈팅 중에서 득점과 가깝다고 할 만한 장면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마무리라도 지어보자 하고 날리는 측면이었고 전반에 울산 수비가 대응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슈팅 각도를 안 줘가지고 그게 맞고 튕겨 나오는 그런 게 많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됐고요.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울산이 먼저 변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청용과 김민혁을 투입하고 보야니치와 강윤구를 빼면서 일단은 미드필더진에서의 창의성을 조금 더 추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강윤구는 22세 카드였고 뭐 이청용 선수의 클래스를 생각해봤을 때 뭐 이청용을 투입을 하는 게 약간 더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 있겠죠. 울산 입장에서. 그리고 보야니치는 사실 별로였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에 반드시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울산은 했는데 반대로 인천은 사실 최근 경기를 보면 인천이 김민석 선수를 오래 기용하지 않는 편이었단 말이에요. 교체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 전반의 흐름을 보고 이제 감독도 느낀 거죠. 오늘 경기는 조금 지금 있는 걸 조금 더 믿자 해서 이 선수를 남겼고 사실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 제르소가 너무 빨리 나오면 안 된다. 상대가 온전히 수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격으로 나올 때까지 그리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보고 그때 제르소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거의 그 생각대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뭐 그러면서 후반 초반에도 사실은 김보섭과 김민석이 지속해서 역습 찬스를 만들어 갔지만 이제 두 선수가 조금은 이제 다리에 불편함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우선 50분대 초반에 김민석이 먼저 부상이 있었죠. 김민석이 부상을 당하면서 에르난데스가 투입이 됐고요. 예. 소심 발언이자 사실 고백을 하겠습니다. 에르난데스 들어갔을 때 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요즘에 에르난데스가 폼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애티튜드 문제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불안한 카드였지만 오늘 경기에서 에르난데스가 의지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이 달라졌죠. 특히 이날 경기 압박도 괜찮았고요. 특히 오늘 경기에서 에르난데스가
김보섭 선수에게 내줬던 첫 번째 음. 골은 에르난데스 기본적인 본인 돌파 능력을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에르가 잘 나갈 때를 보면은 에르가 패스랑 침투에 다 두루능한 그런 공격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아쉬웠던 부분은 에르가 침투를 요즘에 너무 소극적으로 했었고 하다 보니까 에르난데스가 킬패스만 노리는 듯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을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선 적극적으로 돌파를 하고 침투도 잘 해줬고요. 특히 울산이 수비 조직력이 와해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에르난데스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약간 비슷한 장면을 굳이 뽑아보자면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이 몰고 들어간 골을 이승우가 형 내가 군면제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때렸던 그 슈팅과 비슷하게 에르난데스가 톡 밀어준 공을 이제 김보섭이 딱 하나 있는 코스로 조현우의 손도 닿지 못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부터 제일 슈팅을 많이 가져가려고 했던 선수였고 김보섭이 그리고 그 코스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코스였는데 그걸 정확히 찔러서 조현우만마저도 이제 뚫어냈죠. 뭐 인천도 사실 슈팅 개수가 총 합친 10개예요. 그중에서 김보섭이 지분이 꽤 있었는데 결국엔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선제골을 넣었던 인천을 따라잡기 위해서 울산은 주민규를 투입하면서 투톱을 놓고 이제 4-4-2로 변환을 하면서 본인들이 잘하는 이 흔히 말하는 밀어내는 축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무난하게 자기들이 이기는 흐름으로 갔다면은 그전 경기에서 마티나담 쉬었잖아요. 그래서 주민규를 아꼈거나 마티나담과 주민규를 교체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저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톱을 가기 위해서 밸런스가 깨지더라도 교체를 크게 단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점부터 이제 울산은 무조건 전진 롱볼 띄우고 하는 전략으로 떨구고 가는 거죠. 뭐 밀어넣고 하는 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컨셉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죠. 김보섭 선수도 중간에 부상을 당했었기 때문에 한 번에 3명을 투입을 시킵니다. 제르소, 이명주, 그리고 김준엽을 투입을 시키면서 민경현 선수에게 체력적 안배를 부여를 했고 천성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부상당한 김보섭 선수까지 빠져주면서 이때부터는 3미들의 투톱 이제 인천이 제일 잘해왔던 역습 축구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으로 경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김보섭이 더 이상 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중원에 누군가가 체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야지 이제 중앙에서 공을 뺏어야지 역습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제르소를 넣었다는 건 역습을 하겠다는 건데 이 역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공을 따고 바로 전달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체력이 많은 이명주를 투입을 하고 문지환과 김도혁도 패스팅이 있으니까 이 셋을 이용해서 빠르게 따내고 연결하자. 그런 전략을 꺼내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김준엽이 투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경현 쪽이 기복이 있는 편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동윤이 왼쪽으로 갔을 때 활약도도 있고 오늘 정동윤이 폼이 좋았거든요. 그 전에도 박스까지 침투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정동윤을 조금 더 믿어보자 하면서 체력 안배 겸으로 김준엽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울산은 몇 번 이제 제르소와 에르난데스가 들어가서 쑤셨거든요. 그거에 불안감을 느꼈는지 이제 완전히 밸런스를 포기를 하고 공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비의 밸런스를 잡고 있던 이규성과 공격에서 창의성을 보여주던 바코를 빼고 조현택과 이동경을 투입을 시키면서 완전히 공격 몰빵을 선언을 했죠. 사실상 여기서 이규성이 빠지면서부터 울산이 컨셉은 명확해진 거죠. 이제 우리는 수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인천이 노려야 될 것도 그 지점인 거죠. 제르소의 스피드를 살린 플레이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왔어요. 제르소가 아무래도 상대의 사각으로 몰아가지고 슈팅을 때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골대를 맞추기도 했었고 개인 능력으로 이제 하프라인 위를 계속 쓸어버렸었고요. 뭐 에르난데스 역시도 그 상황에서 침투를 잘 맞춰주면서 보조해줬고 김도혁의 움직임도 살아났습니다. 뭐 김도혁은 크로스로 변칙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전반전에 보면은 문지환과 김도혁은 측면 윙어에게 찔러준 쪽을 많이 했거든요. 전반에는. 근데 이제 후반에는 제르소가 있으니까 아예 뒷공간으로 노려버리는 걸 많이 했고 김도혁은 패스 외에도 본인이 같이 침투까지 해줬습니다. 이제 문지환은 후방에서 보고 있다가 공을 뺏고 바로 앞에 있는 제르소한테 찔러주기 이런 루트로 많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3명이 투입되고 2명이 투입된 이후 80분대 이후에는 거의 10분 동안 인천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긴 했지만 대부분 울산이 하프라인에서 혹은 하프라인 그 앞쪽에서 공격을 전개하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90분에
마틴 아담이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대의 공격이 계속해서 오면서 인천의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끊었어야 되는 상황에서 끊지 못하면서 결국 왼쪽에 있는 이명재가 프리하게 공을 잡았고 여기서 올라온 크로스를 마틴 아담이 그대로 마무리를 했는데 뭐 이거는 크로스를 프리하게 올라오게 만든 것은 잘못이지만은 뭐 장면 자체는 상대가 좀 자주 활용한 주무기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막기 어려운 장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해서 아쉽지만은 실점을 하게 되었고 사실 이 시점에서 인천 팬들은 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남은 시간 집중해가지고 1점이라도 따자.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좋은 장면 하나 있었죠. 그때도 제르소가 이제 역습을 들어갔었고 에르난데스가 골키퍼까지 제끼는데 성공을 했지만 상대 수비가 몸을 던져서 김민혁이 막았는데 몸을 던져서 네. 네. 그게 있었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지막 카운터 어택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일단 제일 주요했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밸런스를 마지막에 완전히 놓아버린 울산에 비해서 마지막까지 밸런스를 잡고 딱 하나의 컨셉을 꾸준히 밀고 갔던 인천이 마지막 공격에서 성공을 시켰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울산이 결정적인 페이는 한 골을 만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몰아붙이려고 했던 게 울산에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밸런스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이거든요. 울산이 뭐 이기면 물론 좋겠죠. 울산 정도 된 팀이니까 승리를 목표로 하겠지만은 오히려 너무 무리를 해버린 거죠. 이기기 위해서. 차라리 그렇지 않겠으면은 그쪽이 오히려 기회를 잡았거나 1대1로 끝났겠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무리를 하다가 또 뒷공을 내줘버렸고 제르소의 슈퍼 크랙다운 모습이 결국 나왔습니다. 완전히 수비 하나를 벗겨낸 이후에 공간이 보이자마자 한 번 더 쳐버리면서 확실히 본인이 득점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했고 내준 공이 에르난데스의 완벽한 인사이드 밀어넣기로 성공이 되면서 인천이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야, 이 장면 진짜 제르소가 그 넓은 곳에서 드리블을 하는 건 스피드 빠른 선수는 원래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서 제르소에게 제일 놀라웠던 거는 좁은 지역에서 그 사이에서 세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다. 그게 제르소의 장점이죠. 뭐 제르소의 단점이 골결정력이라면은 장점은 그 전에 운반하는 과정인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하고 때마침 이제 에르난데스가 적절히 들어와 주면서 골까지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 장면에서 인천의 델브리지의 손에 맞았다라는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뭐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룰들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 공격수와 수비수의 핸들링에 대한 기준은 엄연히 다르고요. 특히 맞은 장면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델브리지는 이미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거였죠. 근데 팔로 버티고 누워 있던 상태에서 그 공이 이제 버티고 있는 팔에 맞았기 때문에 즉 무언가 의도를 하고 막았다기보다는 그저 본인이 취하고 있는 자세에 맞은 거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핸들링은 아니다. 핸들이 아니다. 이거 장면으로 봤을 때 이런 장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가 공을 걷어낼 때 이렇게 했는데 잘못 가서 자기 팔에 맞는 게 있어요. 이것도 PK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거 절대 의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공을 차서 맞은 따닥은 PK가 아니고요. 그리고 델브리지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서 이렇게 짚고 있었잖아요. 이 짚고 있는데 사실 그걸 피하는 게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자연스러운 동작이고 그걸 갖다 낼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오히려 상대가 맞췄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래서 이게 가령 프리킥을 하는데 무심코 손을 이렇게 펼쳤어. 그래서 그게 손에 맞았어. 그건 PK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본인이 손을 의도한 거니까. 뺀 거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죠. 뺐다는 행동 자체가 어쨌든 본인의 의도가 들어간 행동이니까. 근데 거기서 넘어질 때 팔을 위로 이렇게 치켜들고 넘어지면 허리 나가요. 그거. 그건 자연스럽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동작이었고 그 상태에서 팔을 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팔을 빼다가 맞았다. 그러면 저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을 빼는 행동 자체가 의도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프리킥 할 때도 이렇게 벌린 거 말고 이렇게 뒤로 뒷짐장 상태에서 옆에서 맞은 거는 PK로 안 보잖아요. 이런 거는 몸통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네. 이것처럼 팔을 안 쓰기 위해서 제어를 하려고 했거나 팔을 쓰기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판단되는 장면들은 보통 PK로 안 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날 경기는 김보섭의 55분 골, 에르난데스의 90분 골로 인천이 1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인천은
오랜만에 좀 짜릿한 승을 거둬냈습니다. 울산 상대로는 2018년 이후에 5년 만의 승리입니다. 사실 뭐 최근에는 5월부터는 비교적 이제 패배가 적어진 건 맞아요. 무승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저희가 FA컵에서 2승을 딴 게 있고 뭐 얼마 전에 그 강원전 승리도 있긴 있었고 해서 강원전 때는 전반전을 잘했는데 후반전이 잘 안 됐죠. 네. 그래가지고 경기 내용적으로 만족하기 힘든 승리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뭐 수원전에도 사실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자초해서 어렵게 꼬였었으니까. 그래서 경남전 압도적인 승리를 제외하면 그게 만족할 만장면이 최근에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이제 대여 울산을 낚으면서 오늘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천은 5년 만에 울산한테 승리를 거두는 정말 오랜만에 기록을 세웠고요. 지금 이제 좀 찾아보니까 천성훈 선수 대단하네요. 8전 5승 2무 1패입니다. 출전 경기. 아 이게 역시 천성훈은 대단합니다. 일단 천성훈이 데뷔전이 강원전이었는데 승리를 거뒀고요. 그 이후에 천성훈이 나온 경기에서 5승을 거뒀습니다. 저는 애초에 천성훈한테 셋을 기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전 데뷔할 때부터 천성훈은 버티기만 성공해도 끝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 천성훈이 시즌 많이 해도 3-4골 정도만 넣어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리그에서 4골이죠. 뭐 FA컵 포함하면 2골이 더 있고요. 이미 그걸 훨씬 넘어섰고 오늘 경합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진짜 너무 오랜만에 그냥 짜릿한 확실히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저희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좀 컨셉이 없는 것 같다.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혹은 이 기용을 여기서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같은 일관된 컨셉으로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볼 수 있게 경기를 잘 운영한 것 같아요, 진짜. 올해 경기 중에서 완벽하게 전략이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기가 전 크게 2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포항전 2대0 승이고 두 번째가 오늘인데 사실 포항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략이 맞은 것도 있지만 김인성이 경기를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김인성이 가버렸죠, 본인 스스로. 아마 제 생각에는 포항 쪽에서 짜왔던 게 김인성 때문에 다 망가져가지고 반사이익을 얻은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울산전이 더욱더 완벽한 승리에 가까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경남전은 경남이 애초에 경기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쳐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있었던 승리 중에 찝찝한 경기도 몇 개 있잖아요. 이기긴 했는데 너무 좀 후반이 별로였다라든지 너무 꾸역꾸역 간신히 이겼다 이런 경기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원했던 대로 잘 흘러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입중계도 해보고 입중계 끝나자마자 뽕에 차서 바로 파워도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인천은 이제 앞으로 3라운드 로빈만 남겨두고 있고요. 3라운드 로빈 이후에는 이제 스플릿 라운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3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이죠. 아마 녹음일 기준으로는 일요일이고요. 다 이번 주 주말이죠. 이번 주 주말에 있는 대전과의 경기에서 어쨌든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대전과의 경기는 무고사의 복귀전은 아니죠. 복귀식 입단식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20주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날인데 어쨌든 이 경기를 통해서 무언가 바꿔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오늘 경기 끝난 기준으로 9위고요. 27점 위로는 제주와 광주, 대전이 30점입니다. 3점 차입니다. 지금 그래도 저희가 주인권 싸움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대전이 못 이겼기 때문에 가까워져 있고 다음 경기 저희가 주인권 경쟁 대상인 대전을 만납니다. 사실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써 얻은 게 많죠. 3로빈이 이제 11경기를 치르면은 파이널로 진입을 하는데 저희가 파이널 A가 정말 멀어져 있었다가 다시 한번 파이널 A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저희가 뒤처져 있지만 여기에서 잘 흘러간다면은 파이널 A 진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10, 11, 12위랑 차이를 많이 벌렸어야 됐어요. 계속해. 뭐 탁 소리 나면서 강등권 경쟁에서 멀어져야지 저희가 이제 아침도 남아 있잖아요.
체력 안배도 하고 하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솔직히 그거 못 하거든요. 모든 경기 전쟁이거든. FA컵도 노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여유를 지금 벌었다. 수협이 패배를 하면서 수협과 7점 차이까지 왔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도 이겨야 되는 경기, 잡아야 되는 경기는 무조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지금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서울전까지 2연승을 했을 경우에 최대 6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널 A 진입이라는 목전에 두고 있고요. 만약에 못 올라가더라도 지금 6, 7, 8위 그러니까 이 세 팀이 뭉쳐있는 요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만 해도 이때부터 이제 한 경기 싸움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라운드 로빈에서 대전, 제주, 광주를 어쨌든 한 번씩 만나기 때문에 그 경기 맞대결 경기에서 뭔가 해낸다면 FA컵 동시에 파이널 A 그리고 아챔까지 좀 동시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볼 수 있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 사실 저는 무조건적으로 리그에서 파이널 A를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강등 걱정이 없거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FA컵을 위해 리그를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리그에서 채워줄 수 있는 경험치를 어린 선수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FA컵 별개로 우리가 2년 연속 아침 진출할 가능성도 있어요. 리그에서 어쨌든 간에 그 6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승점 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꾸역꾸역이라도 이겨서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뭐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마의 2라운드 로빈이었는데 1라운드 로빈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무승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절대적으로 딴 승점이 많다 보니까 다행으로 느껴지고 이제부터 여름이자 가장 빡빡한 3라운드 로빈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시작부터 대전을 만나서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무고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왔고 또 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이번 주말 경기가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대전전 다음이 또 인경전이 있죠. 그다음에 네. 예. 중요한 경기들이에요, 두 개 다. 왜냐면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한테 전적이 좀 좋았고 순위 경쟁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잡아야만 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인경전은 항상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근 몇 년 동안 인천과 서울이 어느 한 팀이 시즌 전적 우위를 가져간 적은 없었거든요. 계속 1승 1무 1패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조금 그게 깨지지 않게 하려면 서울전 무조건 잡아야겠죠. 지금 저희가 1무 1패죠. 예, 전에 그 제르소 골 넣었었는데 동점골 먹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이겨내야 한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 오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울산 원정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건 반등뿐이고요. 반등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 주에는 뭐 지금 세 탕을 뛰고 있네요. 예. 밤새서 무고사 환영회도 하고 입중계도 하고 이제 파워까지 녹음을 했습니다. 요 입중계 클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전전 전에 좀 올려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파건메이트의 앞으로의 컨텐츠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번 주 뭔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했지만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무고사 얼굴이 보인 그 순간부터 좀 예. 이상한 하루가 됐어요. 그때부터. 네. 이번 주가 되게 축구로 가득 차 있다. 오랜만에. 예. 자, 그러면 저희는 파워 21회로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파워 22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이 온다면 또 저희가 시간 내서 만들면 되니까요. 파워 22회에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7월달 라이브도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예정되어 있는 라이브도 많이 챙겨주시고요. 무고사와 함께하는 이번 주 홈경기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22회 21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MC를 맡던 민호였고요.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